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그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직 저도 이제 다 보지는 못했는데 보도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고 제가 조선일보의 그 기자들하고도 통화해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공소장은 이제 한 50페이지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다 공개를 했는데 요즘은 이게 국회를 통해서 아마 이제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공소장이. 지금 조선일보나 이제 여러 언론에서 단독 이러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이제 기사나 또 제가 취재한 거 이걸 종합해서 솔직히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공소장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기존에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런 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몇 개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반응, 오늘 또 최고위원 회의를 했는데 반응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장이에요. 새롭게 좀 많이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 거는요. 뭐냐 하면 이제 리종혁, 첫째는 이제 리종혁하고 이제 전화로 이제 통화를 하려고 계획을 한 이런 이제 문건이 나온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리종혁 이자는 이제 아태위 부위원장입니다. 상당히 높은 분이죠. 김영철 위원장 밑에 리종혁 부위원장인데 원래는 이제 2018년에 경기도 초청 우리나라 왔잖아요. 근데 2019년 7월에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제 그때 300만 불하고 이제 노잖아요. 그때 김성태가 이재명하고 통화하고 그다음에 리오남이 이래서 70만 불 주면서 마닐라에서 통화한 그게 이제 이화영하고 김성태가 마닐라에서 이재명이가 그때 마닐라 못 간 거는요. 지금 보니까 공장에 그때 자기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가. 자기가 항소심 재판 때문에 이재명이가 내가 마닐라 갈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김성태가 통화를 한 거지. 이재명이하고 이화영이가 바꿔주셔서 통화를 목격한 사람이 두세 명이 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 통화에서 이제 이재명이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다음에 김성태는 자네가 같이 북한에 가서 한번 해보자. 이런 데 통화 내역이잖아요. 요 통화 직후에 요점에 요때예요. 요때 경기도에서 이제 북한에 리종혁하고 이제 통화를 시도했던 거죠. 통화를. 우리 작년에 만났는데 이번에 내가 북한 가게 됐으니까 북한에서 또 만나서 잘해보자. 이런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됐는가 봐요. 근데 그 통화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 아마 이제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그 자료 압수수색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소장에 이재명이가 직접 북한의 리종혁과 통화를 시도한 거죠. 통화를 시도. 근데 그 시도한 증거물들이 다 이게 나왔고 이걸 공소장에 상세하게 기재한 겁니다. 이재명이가 전혀 몰랐다면 북한 가는 걸 직접 여기 북한에 내가 리종혁하고 통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실무자 직원들한테 추진해라. 전화 환담을 이렇게 지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게 처음에 공장에 좀 새롭게 알려진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거는 제가 옛날에 좀 두 번째로 공장에 많이 나오는 게 그때 정진상과 김용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정진상과 김용 이자들이 경기도의 정무팀이라고 정무팀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계속 북한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북한을 가야 된다. 하노이 노딜이 1, 2월 달에 1월 달에 이후에 우리가 북한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전에 박원순하고 최문순 이자마기가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무방에서도 계속 이 북한 방북을 추진한 이런 증거물들이 많이 나온 거죠. 정지상과 김용. 제가 쌍방울에 김성태 회장이 김용을 3번 만났다. 물론 김용도 한 번 인정한다 했잖아요. 이걸 제가 방송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공장에 정지상 김용이가 방북을 추진한 이런 내용이 두 번째로 상세하게 공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300만 불의 협상 과정이 나옵니다. 야, 북한에서 처음에 500만 불 달라 그랬지. 500만 불 필리핀에 500만 불. 왜?
우리가 가면요, 헬기 뭐 차량 최고로 대해줄게, 뭐 채용해 보고 다 녹여 줄게, 그물급 이런 식으로 이게 꼬시잖아요. 그때 그 과정, 그래서 이게 500만 불을 달라. 500만 불을. 왜 그러냐면 이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겠다. 그때 북한의 김영철이 위원장 채용이까지, 채용에 그때 넘버 2였잖아. 김영철, 채용이 다 마중 넣고 최신형 헬리콥터 차량까지 준비하겠다. 이렇게 꼬신 거거든. 송명철이가 이렇게 꼬신 거거든. 그러니까 500만 불 달라 했더니 김성태도 조폭인데 돈이 크게 없잖아요. 쌍방울은 현대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이게 호구냐, 이놈 내가 호구냐 이러면서 이게 응답 안 하고 돌아가지고 처음에 뭐 야 그럼 100만 불만 내라 이러다가 북한에 협상했더니 북한에서 300만 불 밑으로 안 돼, 오지마, 안 돼, 오지마 이래가 최종 낙찰한 과정이 공장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 협상 과정이. 처음에 100만 불만 달라는 거지. 500만 불 달라 하는데. 근데 북한에서 300만 불 밑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애누리 없어. 이래가지고 이게 최종 낙찰된 그 과정, 이게 다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그 외에도 이게 공장에 보면요, 이화영이가 이제 그 어떻게든 김성태를 꼬셔야 되잖아요. 돈 내도록. 해야 되니까 이게 뭐 앞으로 북한 사업하면 너거는 이게 그 30대 기업에까지 들어간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회유, 꼬시는 이런 데 과정도요,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 바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평화협력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 평화협력국. 뭐냐면 우리 평화부지사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죠. 전국에 어느 자치단체에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는 없잖아요. 근데 부지사만 만든 게 아니고 평화협력국, 하나 국을 만들었다니까요. 거기에 국장이 누구냐? 신명섭입니다. 구속됐죠. 신명섭 국장. 그러니까 국이 있으니까 항상 이재명한테 보고를 하고 또 이게 이재명이가 지시하고 이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하는 일이 평화협력국이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보고서나 지시사항, 이게 그 다 검찰에 압수돼서 그 평화협력국 직원들이 정은, 이런 게 또 공장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실제 그 공장 50페이지에 뭐 엄청나게 그 동기들이 실제 추진 시점도 2019년 1월 달에 그 하노이 노딜 이때부터 이게 본격 추진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박은순하고 최문수 갈 때부터 쏙은 했겠지. 근데 추진은 1월 달부터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주 근데 이재명이 여러 차례 이화영이나 직원들한테 보고받은 과정, 이게 또 다 있고요.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북한의 리종혁과 통화를 하려던 이런 게 과정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지상, 김용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정무팀, 이 끝도 공장에 다 있고. 뭐 이 정도면 이게 그 하늘의 그물망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그물망. 도저히 그 빠져나갈 수가 없죠.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이재명도 이거 충격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재명이가 공장 봤거든요. 지도 이게 변호사 아닙니까? 뭐 만주 변호사인지 실력은 없어도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만만치 않다. 연일 이래요. 오늘도요. 오늘도 이게 최고위원 회의를 했는데 그 이화영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네요. 오늘 이제 오늘 아침입니다. 17일. 오늘 아침에 이제 이재명이가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고 이화영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에요. 이재명도 이게 조심스러울 겁니다. 이화영이를 자극을 하면 또 다 풀어도 안 되고 또 이게 참 감싸기도 애매한데 뭐라고 이제 이화영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느냐? 이랬습니다. 참여 정부 대북 특사 출신 이화영이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냐? 자기가 현금 주면 처벌되는 걸 잘 알 텐데 북한에 현금 줄 리가 있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재명이 오늘 최고위원 끝나고 한마디 한 게 뭐냐? 이화영이가 참여정부, 그때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북의 특사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북한에 돈 주면 처벌되는 걸 누구보다 알 텐데 상식 없이,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돈을 줄 리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뭐 이화영을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편들어 주는 거긴 한데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이재명이한테 한번 물어보죠. 이재명. 그럼 이게 한번 물어보자고 세 개만 물어볼게. 요 말과 관련해서 세 개 물어볼게. 자, 첫째. 그럼 이게 이화영이가 상식도 모르게 이재명 너한테 보고도 안 하고 추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그럼 상식 있는 행동이냐? 이재명 너가 이게 조사받을 때 검찰에서 뭐라 했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화영이가 단독으로 다 추진했다 이랬잖아. 지금 그래 돼 있잖아. 너 조사에. 이거는 그러면 이화영이가 상식이냐? 아니, 이화영이가 상식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도지사한테 보고하지. 나중에 자기가 무슨 덤덩이 쓰려고 네 몰래 오히려 보고하면 칭찬받고 좋을 텐데. 근데 몰래 이재명 너 몰래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냐 말이야. 이게 첫째 던진 질문이다. 한번 대답해 보라고. 너 몰래 이화영이가 그렇게 상식적이면 너 몰래 이게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걸 첫째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죠. 이화영이가 처벌되는 걸 알 텐데 북한에 돈을 줄 리가 있냐 이랬잖아. 그럼 이게 이화영이가 처벌되는 거 알면서 왜 쌍방울에 돈을 그만이 많이 받았냐? 쌍방울에 뇌물 받으면 1억만 받으면 10년 이상인 거 이화영이가 아는데 왜 돈 받냐고. 이화영이가 쌍방울에 돈 안 받았냐? 판결문에만 돈 받은 게 3억 몇 천인데 그게 8년 아니야. 8년. 북한에 돈 준 거는 1년 6개월이야. 개인적으로 돈 받은 게 8년 아니야. 8년. 근데 그럼 이화영이가 처벌되는지 몰라가 쌍방울에 돈 받았냐? 그리고 쌍방울한테 그 돈만 받았냐? 문성옥이 그 전세 보증금 몇 억, 그것도 이게 누구 돈인지 한번 따져봐야지. 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어. 이화영 너가 이게 내연관계, 이화영의 내연관계 문성옥 씨 이름으로 된 게 뭉치 돈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북한에 돈 주면 처벌되는 거 아는데 줄 리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이게 쌍방울에 돈 받으면 처벌되는 거 알면서 왜 받냐고. 이화영이가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두 번째고, 하나만 더 물어보자고. 이화영이가 뭐 참여정부의 대북 특사까지 했는데 돈 줄 리가 있냐? 그러면 이게 박지원이는 왜 북한에 돈 주냐? 박지원이도 대북 특사 몇 번 갔는데, 아니 대북 특사 간 거하고 북한에 돈 주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냐? 오히려 북한에 특사 갔다 온 사람들은 북한을 알잖아. 북한에게 돈 안 주면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몰래 돈을 주는 거지. 특사 갔기 때문에 이거 알고 준 거야. 왜? 돈 안 주면 못 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오늘도 이재명이가 계속 이화영이를 편들면서 대북 특사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 북한이 돈 주면 처벌되는 걸 알 텐데 돈을 줄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 상식적인 사람이 돈을 줄 리가 있냐고, 처벌되는 거 알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럼 이게 제가 되묻는 거는, 그럼 이게 그렇게 이화영이가 상식적이면 왜 너한테 보고 안 하고 단독 할 일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처벌되는 거 아는데 돈 줄 리 없다는 건 쌍방울한테 그러면 이게 처벌되는 거 하면서 왜 돈을 받았냐 말이야. 그리고 이게 대북 특사가 또 해서 오히려 북한의 생리상 돈을 줘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재명, 너가 이게 그 이화영을 편들어준다고 자꾸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이게 이화영이는 쌍방울에 돈을 뇌물 받았고, 북한에서도 이게 갈라니까 500만 불 달라니까 딜을 해서 억지로 해서 이게 300으로 딜한 거. 이거야말로 이게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자꾸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정말 이 사건은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게 왜 그러냐면 뇌물 액수도 액수고, 하지만 이게 국기를 흔드는, 지금 북한이 돈을 주고 방문하겠다는 엄청나게 여론에서 벌써 이재명이 지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멘탈이 붕괴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앞으로 그 재판 끝날 때까지 저희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제가 이재명이가 한마디 말도 안 되는 궤변이나 거짓말할 때마다 그날 바로 박살내는 방송할 겁니다. 오늘 한마디가 제가 3개 물었잖아요. 앞으로 이재명이가 또 어떤 말 할지 몰라요. 적시 이재명이 가짜뉴스 황당무계한 궤변에 대해서는 제가 팩트를 밝혀서 이재명을 박살내도록, 오늘 제가 벌써 그 SBS 김태현 쇼, 그 다음에 MBN, 또 좀 있으면 KBS, 그 다음에 CBS 박재홍 나가서 이재명이
거짓말은 끝까지 박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도 안 놓치고 끝까지 반박해서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재명이. 저는 그 확신, 저기 얼마나 많은 자료를 받겠습니까? 판결문 300장막에 2번 발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거짓말은 적시적시 자료 볼 필요도 없어요. 기사 볼 필요도 제가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